안녕하세요. 투자할 때 좋은 회사 찾는 것만큼이나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, 바로 싸게 사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.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자료가 바로 이 가격과 가치의 관계에 대한 겁니다. 뭐랄까 이론적인 얘기 넘어서 실제 투자 결정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핵심 원칙들을 좀 찾아보려고 해요. 자, 그럼 시작해 볼까요? 네, 반갑습니다. 이 자료가 딱 짚는 게 그거죠. 투자의 성공이라는 게 결국 무엇을 사느냐, 이것도 중요하지만 얼마에 사느냐에 정말 크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. 많은 분들이 그냥 그 자산 자체, 뭐 기업 퀄리티 이런 거에만 집중하시는데 가격을 놓치면 왜 위험한지 이걸 잘 보여줍니다. 그러니까 좋은 자산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자산을 잘 사는 것. 그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. 하긴 뭐 아무리 탐나는 물건이라도 가격표 보고 좀 이건 아니다 싶으면 망설여지잖아요. 바로 그겁니다. 투자를 시작할 때 그 출발점이 사실 가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. 자료 보면 심지어 이런 말도 있어요. 아무리 좀 별로인 자산이라도 충분히 싸게만 산다면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.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내재 가치. 그러니까 그 자산이 본질적으로 가진 그 경제적 가치 있잖아요. 그거랑 지금 시장 가격을 비교하는 능력. 네, 그게 핵심입니다. 그래서 그 유명한 사례 1970년대 니프티 50, 그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. 그때 뭐 최고 우량주라고 했던 회사들 주가 수익 비율, 그 PER 있잖아요. 그게 뭐 80배, 90배까지 갔다가 결국 폭락해서 투자자들이 엄청 손해봤다고 하죠. 기업은 진짜 좋았는데 가격이 너무 비쌌던 거네요. 정확해요. 자산의 질, 물론 중요하죠. 근데 지불한 가격이 그 본질적인 가치를 너무 많이 넘어섰다. 이건 위험 신호라는 겁니다. 옛말에도 있잖아요. 잘 사면 절반은 판 거나 다름없다. 싸게 사는 것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셈이거든요. 시간이 지나면 가격은 결국 가치 쪽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니까요. 네. 근데 또 가격이라는 게 항상 그 내재 가치만 보고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. 특히 좀 단기적으로 보면 사람들 심리나 뭐 기술적 요인 이런 것들이 가격을 막 흔든다고 자료에서 지적하던데요. 기술적 요인이라면 예를 들어서 뭐 마진콜 나와서 막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하는 그런 상황 이런 걸까요? 네, 맞아요. 그런 것들이죠. 그러니까 자산의 본질적인 가치랑은 크게 상관없이 어떤 자금 흐름이나 수급 구조 때문에 가격이 좀 왜곡되는 경우들, 그걸 기술적 요인이라고 부르는 건데요. 뭐 마진콜 때문에 막 던지는 물량 나오면 싸게 살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. 근데 반대로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하면 최아니니까 그런 건 피해야 하고요. 그래서 좀 장기적인 안목이랑 자본 여력이 중요한 겁니다. 음, 심리 요인은 훨씬 더 좀 흥미로운데요. 투자가 종종 인기도 투표 같다는 말도 있잖아요. 모두가 막 좋다고 달려들 때 사는 게 오히려 가장 위험할 수 있다. 뭐 이런 건가요? 그렇습니다. 그때는 이미 모든 좋은 소식, 기대감이 가격에 다 반영돼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. 더 비싼 값을 사줄 사람이 이제 별로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. 오히려 시장에서 아무도 관심 없을 때, 그럴 때가 사실 더 매력적인 진입 시점일 수 있다는 거죠. 자료에서는 이걸 역발상적 접근의 중요성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. 이런 심리가 막 극단으로 가면 그게 거품, 버블이 되는 거고요. 자료 보니까 모든 거품은 아주 작은 진실에서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. 뭐 예를 들면 튤립은 예쁘다거나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거다 이런 거요. 맞아요. 처음에는 뭐 합리적인 기대감으로 시작해요. 근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점점 더 큰 바보 이론에 기대게 되는 거죠.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누군가가 어딘가에 있을 거다. 이런 믿음이요. 그러면서 가치 평가는 이제 막 뒷전으로 밀려나고.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게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게 당장 내일 폭락한다는 뜻은 아니에요. 절대 아니죠. 그렇지만 결국에는 언젠가는 그 가치 평가라는 중력이 작용한다는 점입니다. 탐욕이 이성을 흐리게 만드는 순간에 경계해야 해요. 그럼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가장 좀 믿을 만한 수익 창출 방법은 뭔가요? 그냥 내재 가치가 오르길 기다리는 거, 아니면 뭐 레버리지를 쓰는 거,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? 자료에서는 여러 방법을 비교하는데요. 결론적으로는 가치에 비해 싸게 사는 것, 이게 가장 확실하고 또 내가 통제 가능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왜냐하면 내재 가치 상승은 예측하기 너무 어렵고 레버리지는 위험을 너무 키우고요.
또 비싸게 파는 건 결국 다른 사람의 비합리성에 기대해야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저가 매수는 시장 참여자들이 결국에는 현실, 즉 가치를 언젠가는 볼 것이다 라는 좀 합리적인 기대에 기반하는 거거든요. 물론 이것도 완벽한 건 아니에요. 내 가치 평가가 틀릴 수도 있고 또 가치 회복에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. 그 유명한 케인즈 말처럼 시장은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비이성적일 수 있으니까요. 아, 오늘 쭉 들어보니까 핵심은 정말 명확해 보이네요. 성공적인 투자를 하려면 좋은 자산을 알아보는 눈도 중요하지만 그 가치에 비해서 적절한 가격을 내고 사는 지혜, 이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. 결국 잘 사는 것이 핵심이다, 이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특히 시장 분위기나 주변 사람들 감정에 쉽게 휩쓸리지 않고 이 가격과 가치의 관계를 좀 냉정하게 따져보는 훈련이 중요합니다. 저가 매수가 가장 신뢰도 높은 전략이라고는 하지만 여기에도 분명 인내심과 꾸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. 네,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당신의 투자 여정에 작게나마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한번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 던져보시면 어떨까요? 지금 내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그 투자는 과연 시장의 인기에 그냥 편승하고 있는 걸까? 아니면 정말 냉정한 가치 분석에 기반한 걸까?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